주사 피부염은 낫지 않는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그냥 단답식으로 물어보면 낫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지금 주사 피부염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지금도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오래 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거나 겨울철에 히터가 센 데 가면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가 생기고 피부가 따갑고 이런 증상이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케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홍조가 주사 피부염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설명하기 이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 영상에서는 홍조와 주사 피부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로 제가 어떻게 홍조와 주사 피부염을 케어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사 피부염 관리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마이너스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주사 피부염은 뭘 해야 하는 것보다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더 잘 지켜야지 되는 질환입니다. 미국의 주사 피부염 학회에서 발표한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강한 햇볕, 더운 날씨, 추운 날씨,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운동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홍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써주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가방에 꼭 조그만 양산 같은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추운 날씨나 바람 이런 거 어쩌란 말이냐 싶죠. 그럴 때 피부에 닿지 않는 느슨한 덴탈 마스크 그런 거를 좀 써주면 그 차가운 공기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카페인 이런 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사우나는 건식이냐 습식이냐에 상관없이 뜨거운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 열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탕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식욕도 결국은 온몸의 체온을 올려서 얼굴에 열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신 순환이나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홍조가 있는 피부에는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족냉증이 있어서 반신욕을 좀 해볼까 했었는데요. 얼굴에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차가운 거 두고 먹어가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그냥 관뒀어요. 그리고 또 화장품의 예를 들어볼게요. 진료실에서 보면 이걸 쓰면 내 피부가 좋아질까? 내 피부에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걸 좀 더 써볼까?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덮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장품 전성분 표를 보면요. 이만큼씩 써 있잖아요. 그 20-30가지의 성분들이 다 피부에 닿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내 피부랑 안 맞는 게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20-30가지나 되는 성분들의 개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내 스스로 피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계속 차곡차곡 높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피부에 쓰는 제품의 가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그럼 그 최소한이 무엇이냐? 세안제, 보습제, 그리고 선크림입니다. 이 세 가지만 사용하면 되고요. 저도 그 홍조와 주사 피부염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스킨, 앰플, 에센스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안을 하고 나서 그 촉촉한 습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아닙니다. 그 습기가 피부에서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로 기름막을 쳐서 막아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바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피부가 다시 건조해진다. 그러면 저는 다시 화장실에 가서 가볍게 물세안을 하고 보습제를 발라주거나 온천수 미스트를 썼었습니다. 저는 평생 쓴 스킨수보다 온천수 미스트 병이 훨씬 많아요. 온천수 미스트는 그냥 물이잖아요. 온천수 물이거든요. 스킨처럼 이만큼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천수 성분은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온천수 미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피부가 건조해 쫙 이렇게 우아하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뿌리면 오히려 뿌린 다음에 그 물기가 증발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뿌리고 난 후에는 더 건조해져요. 미스트를 뿌리고 톡톡 흡수시키고 보습제 바르고 요거까지 한 세트로 다 해주셔야 제대로 미스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스트를 뿌리기만 하는 건 X.
주사 피부염은 보습제로 그 망가진 피부 장벽을 어느 정도 대신해줘야 하는데요.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 성분이 제품 안에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MD 크림들 있잖아요. 이 MD 크림은 피부 장벽이 망가졌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그냥 그 MD 크림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크림이요. 주사 피부염은 명확히 햇빛에 의해 악화되는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면 쓰고 외출 안 하면 안 쓰고 이게 아니라 크림 바르고 바로 자외선 차단제, 거기까지 기초 화장입니다. 화학적 차단제를 바르면 뒤집어진다. 그러면 물리적 차단제를 쓰시면 되고요. 물리적 차단제의 백탁 현상이 피부가 붉어진 상태에서는 그걸 가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크림을 고를 때 보통 SPF 보시잖아요. 피부가 예민하면 그 SPF 50의 제품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SPF 30, SPF 50 이러면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죠? 사실상 SPF 30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차단율이 97%고요. SPF 50은 98%예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선크림을 바르면 뒤집어진다.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SPF 20, 30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에서 고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홍조가 생기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열감이에요. 열감이 생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장벽이 망가지면 염증이 생기고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사 피부염 관리 두 번째 마이너스는 열감을 최대한 빨리 빼내시라는 겁니다. 진짜 얼굴에 열이 화끈화끈 오를 때는 찬물로 세수를 하든 차가운 마스크팩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얼굴에 열을 내려줘야 돼요. 전 아까 안구 주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과 눈이 다 같이 막 열이 나거든요. 용갈이 불 뿜듯이 막 엄청 뜨거운데, 그럴 때는 음료수 캔이든 뭐든 일단 차가운 걸 대서라도 그 열감을 빨리 떨어뜨렸었어요. 요새는 근데 이런 무식한 방법 말고 알로에 겔 패치나 쿨링 젤 붙이는 패치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애초에 빨개지지 않도록 그런 걸 미리 써서 예방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쿨링 기능을 가진 것 중에 맨솔 성분으로 쿨링을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맨솔은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에서 돌아다니나 봐요. 생리식염수에 꺼즈를 담근 다음에 그걸 피부에 올리고 있으래요. 근데 이거는 X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피부의 장벽이라고 하면 각질층을 얘기하는 건데요. 피부염이 있으면 그게 안 그래도 부실해서 예민한데 식염수원증 꺼즈까지 얹어 놓으면 각질층이 불어서 꺼즈에 더 자극이 되면서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튼튼하고 두꺼운 이 손가락 피부도 물속에 오래 들어가서 불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근데 얼굴 피부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꺼즈를 식염수에 넣었다가 얼굴에 얹어주는 건 X입니다. 왕 X.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팩은 꺼즈팩 이런 거 당연히 아니고 부직포 마스크도 아닙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마스크라고 해서 일반 부직포 마스크보다 조금 비싸지만 피부에 착 밀착되고, 그 하이드로콜로이드 마스크가 듀오덤 이런데 그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질로 된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는 그렇게 쌓여 있어요. 냉장고 안에 급할 때 쓰려고. 그리고 또 아까 악화 요인 중에서 운동이 있었어요. 운동을 하면 얼굴에 막 열이 오르고 화끈거리고 뜨겁고 불타는 고구마가 따로 없는데 참 이상하죠. 운동은 주사 피부염의 악화 요인임과 동시에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긴장하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걸 감정홍조라고 보통 부르는데,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감정홍조의 경우에는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전신순환을 좋게 하고 열감이 생기는 역치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을 알아도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진짜 얼굴이 막 뜨겁고 열감이 생기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고 내 주사피 부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도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약간 정적인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운동이 치료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수영이었어요. 수영은 유산소니까 어느 정도 하면 얼굴에 열 오르는 느낌이 막 나요. 근데 물에서 하니까 물로 바로 식혀주는 쾌감이 좀 있어요. 수영장 락스물이 더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그게 수영장 물이 뭐 소독약도 있고 이래서 피부에 나쁘기는 한데 자극이 되더라도 어차피 씻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었어요. 이건 제가 해본 경험이니까. 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디테일한 팁이 하나 또 있는데요. 얼굴에 열을 식힌다고 해서 그 샤워기 찬물의 물살을 얼굴로 바로 받으면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자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하고 얼굴은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샤워기 물살을 머리로 떨어뜨려요.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일부는 이렇게 여기 딱 옆으로 오는 정도까지 딱 그렇게 하면 옆으로 내려오는 물살로 얼굴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이제 자극이 되지 않고 얼굴도 충분히 열감을 떨어뜨릴 수 있고 얼굴 열감을 떨어뜨려도요, 머리에 열감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열이 나요, 땀이 나고. 그래서 샤워기를 사용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머리로 샤워기 물줄기를 떨어뜨리면 좋습니다. 근데 찬물로 샤워하실 때 네. 온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완전 차가까지면 되는지 그냥 살짝 그냥 시원하다 정도면 돼요?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차가움? 일단 몸이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괜찮으면 다 그죠? 내가 괜찮은 한 최대한으로 차가우면 좋겠죠? 어차피 얼굴로는 안 올 거니까. 네. 주사 피부염을 관리하는 세 번째 마이너스는 피부를 자극하는 행동들에 대한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무의식 중에 또는 잘못된 상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안할 때를 생각해 볼게요. 화장을 지울 때는 솜으로 이렇게 문질러 닦아야 하는 클렌징 워터나 피부에 잔여물이 남기 쉬운 클렌징 오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피부가 자극되기 때문에 대신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밀크 또는 클렌징 젤 같은 걸 사용해서 충분한 양으로 화장을 유화시켜 준 다음에 가볍게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요. 2차 세안은 꼭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화장을 진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꼭 이중 세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녁에 세안은 하루 종일 오염물질을 피부에 막 붙이고 다니는 거니까 충분한 양의 거품을 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새는 바로 버블로 나오는 버블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신 아침에는 밤사이 생긴 피지나 이불이나 베개 같은 데서 나온 먼지 정도만 붙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세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물 세안만 해도 되느냐? 만약에 진짜 피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뭐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클렌저 세안을 하시는 게 좋은데 클렌징 양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한 반, 3분의 1 그 정도만 해서 세안을 가볍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지만 모공 속의 피지를 잘 없앤다고 해서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공을 닫아준다고 다시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고 이런 거는 주사 피부염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재련할 때나 쓰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피부는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뽀독뽀독 씻는 거, 뽀독뽀독 피부 장벽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도 하시면 안 되고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면 세안 후에 어느 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이 남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외에도 피부에 뭘 발랐는데 내 피부가 따갑다. 그러면 그게 원래 쓰던 거건 새로 쓴 거건 상관없이 내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씻어버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 계속 쓰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품이 똑같아도 그걸 받아들이는 내 피부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쓰던 제품이라도 충분히 내 피부에 자극이 되실 수가 있고요. 따가웠다가
뭐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피부가 적응을 해서 증상이 없어진 거일 뿐이고요. 피부에 남아서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씻어서 없애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홍조와 주사 피부염을 관리하는 마이너스의 미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첫 번째, 햇빛, 춥거나 더운 환경, 건조한 날씨, 뜨겁거나 매운 음식 이런 것 같이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마이너스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두 번째, 홍조와 함께 생기는 열감은 최대한 빨리 마이너스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세 번째, 피부를 자극시키는 행동을 마이너스 해주세요. 이건 병원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주사 피부염이 어느 정도 케어가 된 후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에서 홍조와 주사 피부염을 마이너스 시키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이 수칙 3가지 꼭 지켜주실 걸 약속해줘. 이거 아세요? 아 이건 알아요. 예, 알아요? MG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봐요. 아, 네. 그럼 이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주사 피부염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열감을 없애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플러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